기존 주도주들로 일컬어지는 IT와 자동차 업종의 종목들이 일제히 거의 폭락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 반면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포스코, 삼성생명 같은 종목들이 지수 방어에 나서면서 지수의 낙폭은 크지 않았지만 개별 종목군들은 급락세를 보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었던 종목들은 반면에 좀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건설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유통 관련 종목들이 그랬었고요. 종목 간 차별화 장세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일단락되는 듯한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종목 간의 그런 키 맞추기 장세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많이들 좀 의아해 하셨을 텐데, 네. 기존 주도주들의 하락입니다. 좀 충격이 많이 크실 텐데, 시장이 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좀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그런 투자자들을 붙잡아두는데 한몫을 했던 이런 주도주들이 한풀 꺾였습니다. 시장 대비 굉장히 아웃퍼폼했다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꺾였다라는 측면은 또 다른 시장의 악재로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로 보나 저로 보나 하여튼 종목별로 보나 업종별로 보나 시장은 좀 부담 요인들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증시 간밤에 상승했고요. 중국과 일본 증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만 연 이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중국이나 일본 대비 그동안 국내 증시 하락을 하기는 하였지만은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그다지 낙폭이 큰 건 아니었거든요. 네. 여타의 아시아 국가들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 역시 국가 간 그런 차별화 장세, 국가 간의 그런 키 맞추기 장세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 주도주들에 대한 의아심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기존 주도주들의 하락 부분에서 한 번 더 짚어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주도주의 하락 요인 첫 번째는 차익 실현 욕구겠죠. 아무래도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컸었고, 두 번째로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시가총액 자체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그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들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더욱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시황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투자 심리에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차익 실현 욕구가 더욱더 크게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좀 역행을 할 수는 있지만은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시장과 발을 맞출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주도주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나요? 단기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네. 기관 및 외국인 투자들의 집중, 그리고 개인 투자들이 그 물량들을 다 받아내는 모습들이었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인데요. 결국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지금 만약에 신규 매수로 나서는 투자자들이 지금 가격대에서 주식을 사기에는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먹을 폭이 크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은 약간 좀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핫 이슈입니다. 여전히 풍부한 시장 유동성, 그리고 경기 사이클 장기적 상승 추세 지속을 꼽아주셨고요. 콜드 이슈입니다. 주도주의 급락, 증시 변동성이 증가된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 현상, 그리고 유럽 재정 적자 리스크와 중국 긴축 등 글로벌 악재가 여전하다는 점을 제시해 주셨네요. 외국인 매도도 지속되고 있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자문형 랩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과 외국인의 매도가 많고 기관은 다소 주춤한 가운데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창구별로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운용사에서 자문사 쪽으로 약간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운용사 같은 경우는 기관으로 수급이 잡히는 반면에 자문사 같은 경우에 개인으로 잡히기 때문에 자금 이동이 지금 현재 수급 상황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유로는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필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 코스피 200이라는 코스피 지수라는 그런 벤치마킹 지수를 추적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만한 뚜렷한 수익률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약 10개월간 작년 9월부터 약 10개월
10개월간 1,500에서 1,700포인트의 장기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지수 수익률을 추적해서는 보다 월등한 수익률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최근까지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지면서 일부 종목들이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수익률을 보다 월등하게 내는 그런 시장이 다소 연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문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슬림화해서 집중화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익률 간의 운용사와 자문사 간의 그런 수익률 차별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눈에 비추어졌을 때는 운용사보다는 자문사 쪽으로 자금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자문사 쪽에서 기존의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신규 자금이 엄청나게 계속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의 매수가 더욱더 힘이 실리는,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더욱더 강하게 진행되는 그런 양상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러한 양상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네. 자금의 유입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진행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단기간에 이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멈춰졌을 때, 그러니까 자금의 유입이, 대규모의 자금의 유입이 멈춰졌을 때, 해당 종목들, 본인들이 올려놨었던 그런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오늘과 같이 그런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에 급락세를 나타내는 것들, 이러한 요인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이러한 수급의 변화들이 시장의 또 하나의 악재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종목별 변동성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들, 시장 싫어하는 것들을 더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악재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오버슈팅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주도주가 계속해서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면 시장의 상승도 제한적인 거 아닌가요? 주도주의 하락, 그나마 지금 시장의 네. 상승을, 그러니까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을 붙잡고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꼬집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마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악재들과 맞물리면서 시장을 보다 더 우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요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한 치 앞도 모르는 천첩상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시장에 약이 될 만한 이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네. 현재가 장기적인 연단위의 이런 경기 사이클상의 대세 하락 국면으로의 진입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금리 사이클 상으로도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금리 상태로 보고, 또 가장 초기의 금리 상승 국면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대세 하락 국면으로의 진입이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겠고요. 다만 단기적인, 중기적인 하락의 시장의 하락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낮은 금리 수준을 굉장히 지금 장기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 자체는 굉장히 풍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전을 이뤄낼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자체는 많이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 반등 시에는 절대적으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나섬이 좀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 및 종목별 전략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바뀌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IT하고 자동차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이제 추천을 수개월간 드렸었고, 그리고 네. 이제 IT 중에서도 특히나 슬림화에서 LED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오늘로써 이 전략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판단이고요. 시장 대비 아웃퍼폼 했다라는 것들, 차익 실현 효과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들, 오히려 시장 대비 낙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추천을 드렸었던 해당 업종에 대한 비중을 축소시키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다수 내수주, 좀 경기 방어주 이쪽으로 좀 돌아서는 게 좀 바람직하겠고, 보다 짧게 방망이를 짧게 짚고 매매에 나서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습니다. 오늘 유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이기고 있을까요? 먼저 김광민 연구원이 소개했던 SG세계물산. 오늘 하루 동안 13.89%의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혁진 연구원의 SK브로드밴드는 목표가에 거의 도달했고요. 어제 살펴봤던 LIG 손해보험 역시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